뉴진스의 한이가 국감에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멤버들과 버니즈를 지키겠다. 와, 이게 놀랐습니다, 전. 제가 지금 5 주식을 사놨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유진스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원금을 회복할 것 같아갖고. 그런데 자꾸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저는 한이가 국감에 나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본인한테 전혀 이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이고 국감에 나가면은 그 뭐야 그 기자들 앞에 그 뭐라 그러죠? 그 포토 뭐죠? 포토라인이나 거기 딱 서갖고 인사하고 뭐 막 그러면서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지. 왜 제 발로 수렁으로 들어가냐고. 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사건의 이제 첫 시작이 그 아일린 매니저가 이제 뭐 화이브 건물 앞에서 그 한이가 있는데 한이를 무시하라고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아일린 매니저는 막상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한대요. 이게 좀 애매한 게 증거가 없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뭐 이 얘기를 들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한이 혼자 들었다는 거야. 근데 사실 뭐 스치도 지나가면서 무시해라고 했다고 해도 꼭 나한테 하라는 보장은 없잖아. 물론 한이는 나름 그렇게 들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이 자기 자신한테 왕따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본인이 느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진실일 겁니다. 분명히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무시해라고 하는 그 매니저의 말이 진실이 아니더라고요. 하더라도 다른 아이돌과의 그 어떤 그 당시의 그 관계에서 분명히 뉴진스가 왕따를 당했던 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미니진 사태가 났을 때 당연히 그 미니진이 그 뭐 아일릿이나 뭐 르세라핌을 갖고 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 매니저는 뉴진스가 미울 수밖에 없죠. 제가 만약에 그 아일린 매니저라도 좀 미워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객관적인 상황에서 딱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게 넘어가는데 당사자의 문제에 들어가면은 좀 억울한 거죠. 그리고 뉴진스는 또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듀서인 민희진 씨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가 그런 걸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왕따 당하는 그 상황이 정말 싫을 겁니다. 뉴진스의 이 모습을 보면 갑자기 우주에서 확 떨어져서 나온 그 공주님 같은 그런 컨셉이잖아요. 정말 애들 이쁘고 상큼하고 정말 그 민희진 씨가 나름 그 뭐랄까 코디네이팅?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긴 해요. 이미지 설정도 잘하고. 근데 그걸 완전 배려배려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신선한 느낌, 좀 독특한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뭐 뭐 하이가 잘못했다, 민희진 잘못했다, 방시혁이 잘못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의 그 첫 단추, 잘못 때문에 첫 단추는 내가 보기에는 이 민희진이라는 사람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민희진의 그 감정을 한번 쫓아가 보면 유퀴즈에 이제 뉴진스하고 같이 이제 민희진이 나온 방송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2022년인가 그랬어요. 보면은 뉴진스의 무대가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님 표정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감정이 얼굴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편으로는 진짜. 네, 이렇게 진짜. 유퀴즈에 나왔으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네. 당연히 잘하겠지만 또 대견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그렇게 감정의 그 모든 것들이 대표님한테 다 나타났어요. 이게 제가 저는 좀 출산한 기분이 들어요. 여기요. 난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본인의 모든 거를 걸고서 유진스를 만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자 쓴 그 모습도 유진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자기의 분신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썼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민희진 씨가. 그래서 그 모습을 또 대중들이 좋아해 줬던 거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유진스가 성공한 지름길이었기도 하지만 본인이 나락으로 떨어진 지름길이기도 했던 거야. 프로듀서한테 그 아이돌, 자기가 키우는 아이돌은 뭘까요? 내 자식,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상품이어야 되는 거야. 아주 냉정하게 상품으로서 어떠한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한 아이돌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향신문에 그 당시에 사건이 처음에 나왔을 때 경향신문에 이제 그 장주식 토련의 줄검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민희진이 반복적으로 내 새끼를 강조하며 말하고자 했던 건 모기업의 하이브죠에 대한 성토였다. 하이브 대표 방시혁이 유진스를 상품화해 홀대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납득한다 해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그러면 민희진에게 유진스는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듀서인 민희진한테 유진스는 상품이어야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출산한 기분이 들 만큼 자식으로 느꼈다는 게 사실은 문제라는 걸 지적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자유 게시판에 이런 게 올라요. 민희진의 딸이 유진스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전 지금까지도 유진스 멤버 한 명은 민희진의 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딸이 아니라고 하네요. 정말 그런 거. 이건 좀 비꼬은 말이긴 해요. 비꼬은 말이긴 한데 난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딸이 아니란 말이야. 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키워야 될 어떤 상품 같은 존재, 상품적 가치를 가진 존재여야 되는 거지. 그 감정 분리를 민희진은 못한 거지. 거기서부터 이 사건의 발단이 온 거야.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가 가지고 이 회사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내 자식이니까. 민희진이 이제 기자회견에 나와갖고 유진스는 내 딸이고 자식이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모든 사람이 같이, 그러니까 대중이며 팬이며 하이브의 방시혁이며 모든 한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뭐라 그럴까 그 막장 드라마의 구조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엄마인 민희진과 아빠인 방시혁 사이에 그 유진스라는 딸이 있고 이 딸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 양육권 소송 같은 그런 느낌의 그 심리 구조에 다 빠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 사건은 점점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꼬여드는 거죠. 그 실타래가 거의 풀리지 않을 상황처럼 돼버린 게 감정의 영역으로 그냥 다 끌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민희진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000억 원에 가까운 콜옵션을 이제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소송하고 이 사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지금 돈의 영역은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감정의 영역으로 그냥 끌어들이는 순간 처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동조는 받을 수 있을 망정 본인은 점점 수렁에 빠져들고 오히려 본인한테 이득이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 버린 거예요. 민희진이라는 그 엄마와 그 출산한 그 딸, 유진스라는 딸을 서로 헤어지게 만들려는 나쁜 아빠란 말이야, 방시혁은.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아빠야. 돈 많은 아빠인 거지. 이 아빠가 어떻게든 뭐 이걸 잘 해결하려고 변명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점점 더 비난을 계속 받는 거예요, 방시혁은. 그냥 이 사건에서 방시혁은 뭘 해도 내가 보기에는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냥 나쁜 아빠야. 나쁜 아빠. 아마 지금 거의 포기하고 있지 않을까. 본인도 나름 노력하고 아마 잘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 자기한테는 왜냐면 엄청난 금전도 손해기 때문에 뭐 수조씩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그 해결을 안 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미 감정의 영역으로 다 끌어들였고 뭐 유진스와 민희진만 그러면 어떻게 설득해 보겠는데 그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감정의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이 막장 드라마의 그냥 악역 역할인 거야, 방시혁은. 그래서 이 사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또 여기서였어. 여기서 이제 딸 역할이잖아. 이 막장 드라마에 이 딸 역할을 하는 이 뉴진스가 차라리 그냥 침묵을 지키면서 뒷걸음쳐 있었으면 이 문제는 좀 더 좀 쉽게 해결되고 보는 사람들도 또 차분하게 감정적이지 않게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딸이 등장을 하는 거야. 등장을 해갖고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를 엄마하고 떼어놓으려고 해요. 엄마를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그런 구조인 거야. 이 막장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방시혁이 나쁘네. 왜 엄마한테 사랑스러운 딸들을 서로 떼어놓으려고 해. 그런 심리로 또 이 사건을 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유진수가 하고 싶지만 이 라이브가 어떤 전문가가 조언을 해갖고 이 언론 플레이를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언론 플레이가 민희진이 돈을 받아내는 데는 유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양육권 소송에서 양육비를 받아내고 그 위자료를 받아내는 그런 소송에는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뉴진스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상품이야. 그러려면 이 이미지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된다면 이 이미지를 깎아낼수록 뉴진스는 가치가 없어. 인간이 되면 안 돼. 얘네들은 그냥 우주소녀야 돼, 계속. 그 우주의 속에서 날아다녀야 돼. 그래야지 이제 대중들은 이 유진스를 보면서 어떤 환타지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이제 돈도 벌어주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자꾸 인간이 되겠다고 이게 내려온단 말이야. 천사가 날개를 떠버리고 지상으로 내려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야, 대중들은 어리둥절한 거지. 뭐지?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나는 정신이 들 거라고 생각해. 이게 아니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그냥 막장 드라마의 뭐 그냥 역할극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거를 여기서 완전히 다 느껴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한이가 또 국감에 나오겠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더 현실감을 느끼는 거야. 얘네 이미지는 점점 더 이제 땅 밑을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야. 지하로 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근데 내 생각에 본인들도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걸 잘 모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희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심리 구조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이 막장 드라마 속에 주인공으로 다 들어가 있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해결점은 뭐냐? 내가 보기에는 해결점은 없어. 뭐 민희진이나 그 유진스가 냉정을 찾는다면 이건 해결되지. 이미 뭐 방시혁이나 하이브 쪽은 계산기 돌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계산기에 돌리고 있을 건 말이야. 하이글 걸그룹 뉴스가 2003년에 1,103억 원을 이제 기록했고요. 뭐 수익이 유진스와 뉴세라핌만으로 매출억 1,200을 올렸대요. 이미 이제 계산기를 돌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제 투자금 같은 건 어느 정도 회수를 했고 민희진한테 줄 돈만 어느 정도 회수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는 화이브가 굳이 에너지를 이렇게 쓸까? 다른 그룹들도 많은데. 다른 그룹들도 많고 지금 또 되게 잘 나가잖아요. 아일릿도 그렇고 뉴세라핌도 그렇고 캐치아이도 지금 그렇고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얘네들한테 에너지를 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방시혁이라면 그냥 포기할 것 같아. 포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유진수가 정말 딸 같아갖고 너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환희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자기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아이돌로 성공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간으로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불행했던 거고 굳이 아이돌을 무시당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막장 드라마의 딸 역할에 너무 빠져들어갖고 엄마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국감에 나가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멤버들과 본인을 지키겠다. 이게 뭐냐면 어떤 구조냐면 이거는 막장 드라마에 탄압받는 딸들 중에 그 맞딸의 심리인 거지. 맞딸의 심리. 맞딸과 같은 심리인 거야.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유진스와 민희진은 해결할 수 없는 수렁에 지금 빠져들어 있고, 그리고 더 이제 이게 불행이 뭐냐면 이 민희진의 이 불행은 내가 보기에는 이 자기가 솔직히 하이브에 있고 싶겠냐고요. 이미 그렇게 뭐 방시혁 대표하고도 끝장이 났는데 거기서 왕따를 안 당하겠냐고. 건물도 이제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맨날 어떻게 싸움나 지내냐. 그만두고 싶을 거야. 지금 당장.
그래서 뭐 돈 몇백 주면 그거 들고서 가고 싶을 거야. 근데 지금 5에서는 아직까지 그 뭐라 그럴까 1,000억 원을 줄 정도로 이익을 올려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잡고 있으려고 할 거라고. 근데 민희집은 있고 싶겠냐고. 그런데 나가질 못하는 거야. 왜 나가질 못하냐? 딸이잖아. 딸들이 원하는데 어떻게 가? 딸들이 엄마 가지 마 그러면서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일 것 같아 내 생각에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 놓은 수렁에 본인이 빠져 들어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유진스는 상품이라는 걸 자각하고 유진스가 뭐라 그러던 그냥 돈 받아갖고 나가는 게 내가 보기엔 정답이에요. 본인을 위해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진스를 정말 뭐 딸같이 정말 생각한다면 유진 씨 때문이라도 그냥 하이브에 남아서 프로듀싱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그 동안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본인이. 그러니까 대표를 꼭 해야 되는 거야.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나갈지도 못하겠고 대표가 아닌 프로듀서만으로 있기에는 쪽팔리고 그러니까 대표를 꼭 해야겠다 이러는 거야. 지금 돈도 문제지만 본인이 만들어놓은 어떤 심리적 어떤 프레임에 갇혀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민희진의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하이브가 졌다. 방시에 졌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민희진이 진 거야. 민희진이 첫 시작부터 져버린 거야. 이건. 물론 돈은 자기가 벌겠죠. 뭐 열심히 여기서 뭐 소송하고 그러면 몇백억은 가겠지. 뭐 그러면 됐지. 하기야 뭐 돈 그 정도면 됐지. 그렇지만 이 사건 후에 돈은 조금 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그룹의 프로듀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기에 이 민희라는 그 인물은 너무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야.